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웠습니다. 해가 채 뜨지 않은 산업단지의 정문 앞에는 하나둘씩 차량이 줄지어 서기 시작했죠. 트럭과 승용차 작업자들이 섞여 복잡한 하루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가르며 한 남자가 신호기를 들고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크진 않았고 어깨는 약간 구부정했지만 발걸음은 또렷했죠. 정인호 올해 73. 공단 신호수로 일한 지 어느덧 8해가 됐습니다. 정인호는 단정한 복장을 하고 나왔어요. 다려진 회색 조끼에 고무장갑, 잘 정비된 신호깃발과 무전기까지. 깃발 손잡이엔 헝겊 테이프가 여러 겹 감겨 있었지만 그건 오래된 익숙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정문 컨테이너 옆 작은 거울 앞에서 모자를 고쳐 쓴 뒤 무전기를 눌렀습니다. 정문 비지점 인호입니다. 근무 시작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짧은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인호 반장님. 그의 하루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정문으로 향하는 작업자들 무리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담배를 물고 걸어오는 이 이어폰을 끼고 어깨를 흔드는 이 묵묵히 걸어오는 사람들까지 각자 출근길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들 틈에서 정인호는 조용히 서 있었죠. 몇몇은 정인호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아직도 나오시네. 우리 아버지보다도 나이 많으신 것 같아. 겉으로는 놀라움이 섞인 말이었지만 어디까지나 주변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늘 거기 있는 사람, 신호기 옆에 서 있는 풍경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죠. 신입 작업자 민수는 식빵 하나를 입에 물고 정인호 옆에 섰습니다.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반장님. 아직도 이 시간에 나오시는 거 힘드시지 않으세요? 정인호는 손에 든 깃발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웃었죠. 몸이 움직이는데 굳이 안 나올 이유가 있겠나. 움직이고 걷고 일하고 그게 내겐 건강법이야. 민수는 어색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끝이 흐릿해지더니 뒤로 돌아섰죠. 그 말에 반박할 수도 선뜻 맞장구 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차량 흐름이 빨라졌습니다. 정인호는 침착한 손놀림으로 차를 멈추고 사람을 통과시키며 움직였어요. 손짓 하나, 고개 끄덕임 하나에도 숙련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몸에 각인된 리듬처럼 말이죠. 경비 반장 박종길이 지나가며 정인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모자를 벗고 고개까지 숙였죠. 정인호는 짧게 목례로 답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작업자가 물었습니다. 경비 반장님, 저 신호수 아저씨한테 그렇게까지 인사하세요? 박종길은 잠깐 웃더니 말했어요. 그냥 나보다 어르신이시니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인호가 단순히 나이 많은 신호수가 아니라는 걸요. 80을 앞둔 나이에 하루 8시간 깃발을 들고 서 있는 일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는 늘 같은 시간에 나와 같은 자세로 일했어요. 그날도 그렇게 정인호는 다시 깃발을 들고 교차로에 섰습니다. 얼굴은 햇빛에 살짝 그을렸고 손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동작 하나하나엔 숙련된 정밀함이 담겨 있었어요. 시계는 8시 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에 마지막 물결이 밀려오고 정문 앞은 더욱 붐비기 시작했어요. 트럭, 승용차, 오토바이까지 엉켜있는 듯 하면서도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정인호는 깃발을 번갈아 흔들며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을 조율했습니다. 손목이 무거워질 법도 했지만 그의 동작은 여전히 침착했고 그 사이로 흘러가는 차량들이 그에게 익숙한 리듬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날 아침엔 유독 낯선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며칠 전 막 투입된 신입. 작업자 민수가 정문 배치표를 들고 이리저리 무전을 주고받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직 현장 구조나 차선 흐름이 익숙하지 않아 보였죠. 무전기에서는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야, 사무동 자재 트럭 어디로 붙이라고 했냐? 지금 후문에 막혔대.
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문 쪽으로 돌리라고 하세요. 여기 지금 비어 있으니까. 그 말은 곧장 전달됐고 몇 분 뒤 전방에서 대형 화물 트럭 한 대가 정문 진입로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낮은 차체에 붉은 탱크를 실은 트럭이었죠. 그 트럭은 원래 후문 전용 동선으로 들어와야 하는 차량이었지만 민수의 판단 착오로 정문 쪽으로 우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문 앞 공간은 일반 차량들로 이미 가득했고 트럭이 들어설 틈은 마땅치 않았어요. 정인호는 먼 곳에서 트럭의 방향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서며 양방향 차량 흐름을 즉시 멈추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한 손으로 무전기를 들어 상황을 알리는 동시에 트럭을 향해 느릿한 손짓으로 멈추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정문 입구는 잠시 정지 상태가 되었고 차량들 사이에 약간의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뒤편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평소에 보기 힘든 외제차였고 차량 창엔 짙은 선팅이 되어 있었죠.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멈춰 세운 차량이 무슨 차인지 알고 계십니까? 운전기사는 황급히 걸어오며 정인호에게 따졌습니다. 말투는 날이 서 있었고 주변 작업자들도 그의 큰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회장님 차량이에요. 지금 이걸 막으셨다고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정인호는 놀라지 않고 조용히 깃발을 내렸습니다. 그러곤 침착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죄송합니다. 방금 대형 화물차가 정문 진입로로 들어와서 사고 위험이 있어서 전 차량 정지 신호를 보낸 겁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미리 보고를 하셨어야죠. 회장님 차량 앞을 막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정인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지만 표정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위험을 막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뿐이었죠.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젊은 직원 몇몇이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괜히 어르신이 실수하신 거 아니야? 연세가 있으시니 순간 판단이 늦었나 보지. 민수는 땀을 닦으며 뒤에서 조용히 무전기를 내려놨습니다. 트럭을 잘못 유도한 본인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모두 자신에게서 비롯됐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차마 나설 수 없었던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트럭은 천천히 후진해 옆길로 빠졌고 정인호는 조용히 손을 들어 다시 차량 통행 신호를 보냈습니다. 회장 차량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천천히 정문을 통과했고 뒷좌석 창문 너머로 흐릿한 실루엣만 보였어요. 인호는 다시 자신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손엔 여전히 깃발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전과 다름없이 침착해 보였죠. 하지만 주위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눈길을 피했고 누구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점심 무렵 공단의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직원들은 땀을 닦으며 공구를 정리했고 3355 작업복을 벗고 식당으로 향했죠. 오전 내내 분주했던 현장은 조용해졌고 정문 앞마저도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정인호는 자신의 깃발을 벽에 걸어놓고 오른쪽 무릎을 가볍게 주무르며 컨테이너 뒤편 그늘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그의 도시락은 매일 아침 자신이 직접 싸오는 소박한 한 끼였어요. 보온 도시락 안에는 찬밥, 멸치볶음, 계란말이, 그리고 미지근해진 된장국이 들어있었죠. 그는 조용히 한 숟갈을 떴고 눈을 감은 채 씹으며 허리를 기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입은 익숙한 온기를 기억하며 잠시 긴장을 풀었어요. 식당 안도 시끌시끌했지만 평소보다 묘한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죠. 진짜라던데? 오늘 아침 회장님 현장 오셨다잖아.
말도 안 돼. 회장님이 직접 공장 오시는 일이 어디 흔해? 나 민수한테 들었어. 아까 정문에서 정장 입은 남자가 큰 소리 쳤다고. A 회장이 정문을 통과했다고. 신호수한테 뭐라고 했다는 거야? 정확한 정보는 없었지만 식당 내부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공기가 퍼져 있었어요. 무언가 알 수 없는 긴장이 흘렀고 직원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식당 입구 쪽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 몇 명이 조용히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업복이 가득한 식당 안에서 그들은 유난히 눈에 띄었죠. 그들 중 맨 앞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직원들을 향해 짧게 인사했습니다. 직원 여러분, 불편 끼쳐 죄송합니다. 오늘은 공장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고 싶어서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려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식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숟가락을 놓았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설 뻔하다가 멈췄죠. 그 인물은 바로 공단 본사의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식판을 직접 들고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옆에 비서진은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반찬을 고르며 중간중간 직원들과 눈을 마주치거나 작은 인사말을 건넸어요. 맛있게 드십시오. 식사는 괜찮으신가요?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단단함이 있었죠. 식판을 든 회장은 식당 안을 둘러보며 빈자리를 찾다가 구석에 혼자 앉아 식사하던 정인호를 발견했어요. 회장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굳고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그 눈빛은 단순한 낯설미 아니었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무언가를 갑자기 떠올린 사람처럼 회장은 식판을 든 손을 멈춘 채 인호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표정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엔 잠시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초쯤 그렇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실례합니다만 혹시 정인호 선생님 아니십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작게 말했지만 울림은 컸습니다. 순식간에 숟가락 소리가 멈췄고 고개를 들던 직원들이 하나둘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어요. 정인호는 식판 앞에 앉은 채로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과 정인호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은 순간 공기부터 달라졌죠. 회장은 식판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쯤입니다. 제가 막 졸업하고 이 공단에 실습생으로 왔을 때였죠. 설비 파트에 배치됐는데 도면 하나도 제대로 못 읽고 기계 앞에만 서면 손이 떨리곤 했습니다. 말을 이어가던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정인호를 향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그러셨어요. 도면은 숫자보다 방향을 먼저 봐야 해요. 눈보다 손으로 익혀야 하는 법이죠. 그 말을 해주신 분이 바로 선생님이셨습니다. 식당 안은 고요했어요. 회장의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아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용접기 앞에서 겁먹은 제게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불은 뜨겁지만 사람은 그보다 뜨거워야 한다.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게 제 인생의 좌표가 됐습니다. 회장은 식판 옆에 놓인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몰라뵈어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모두가 정인호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한 눈빛으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정인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기억납니다. 그때 도면을 들고 와서 긴장하던 친구. 바로 당신이었군요. 회장은 눈을 크게 떴고 식당 안 여기저기서 숨죽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정인호는 피식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니 고맙네요. 그거면 됐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세월이 담겨 있었고
이 식당 안을 지나는 시간까지도 잠시 멈춰 세운 듯 했어요. 식당 안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정인호의 짧은 한마디가 그렇게 큰 여운을 남길 줄은 누구도 몰랐던 거죠. 그 말을 들은 회장은 고개를 조금 더 숙였고 식판 옆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 눈빛은 존중이었고 감탄이었고 또 조금은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직원들은 식사로 돌아가야 했지만 모두가 일어나는 타이밍을 잃은 듯 했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정인호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평소엔 말없이 깃발만 흔들던 노인이 그저 시간 때우는 계약직으로 여겼던 그 사람이 어느새 모두의 시선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공단의 분위기는 뭔가 다르게 흘렀어요. 식당에서 마주쳤던 그 장면은 입소문처럼 빠르게 퍼졌고 누군가는 진짜야? 회장이 직접 고개 숙였다고? 라고 속삭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정문 신호수 아저씨 옛날에 엔지니어였대라며 숨겨진 이야기처럼 조용히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정인호는 언제나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친 그는 오후에도 변함없이 깃발을 들었고 차량 흐름을 조율하며 하늘을 한번 바라봤을 뿐이었죠. 오후 업무가 끝나갈 무렵 정인호는 관리자에게 호출을 받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곧 본사 회장님께서 잠시 시간 괜찮으시냐고 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응접실 안. 회장과 본사의 총무이사 그리고 정인호가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경직되진 않았어요. 회장은 물부터 한 잔 따르더니 정인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정인호 선생님, 아까 식당에서는 너무 갑작스레 인사드려서 죄송했습니다. 정인호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선생님을 뵙고 난 후 계속 생각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는 기술의 방향성과 인재 교육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의 경험이 정말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회장은 천천히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혹시 우리 쪽에서 자문 형태로 기술 교육을 부탁드린다면 생각이 있으실까요? 정인호는 회장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기술을 내려놓은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는 손보다 마음이 더 느린 나이라서요. 회장은 너무 성급하지 않게 하지만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입을 열었죠. 몸이 느릴 수는 있지만 지식과 경험은 더 날카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은 손보다 마음이 먼저니까요. 정인호는 회장의 눈을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그 웃음은 짧았지만 그 속엔 오랜 세월 쌓인 무언가가 스르륵 풀려나오는 듯 했죠.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편하게 결정해 주세요. 그날 오후 정인호는 다시 정문으로 나와 서서히 어두워지는 하늘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깃발을 조용히 접어 정리함에 넣고 천천히 사무실을 빠져나왔죠. 정인호는 퇴근길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작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공단을 빠져나와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죠. 봄바람이 살짝 불어오고 있었지만 그 바람은 오히려 몸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집은 낡은 연립주택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고 계단은 삐걱였지만 그는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집 안은 깔끔했지만 조용했고 달력 위엔 손자 생일, 공과금 납부 같은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는 모자를 벗어걸고 식탁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거기엔 자잘한 숫자들과 메모들, 가족들의 약속 날짜, 병원 진료 시간,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이 눈에 띄었죠. 우리 아들. 정인호는 그 메모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아들은 몇 해 전 사업에 실패했고 지금은 가족 생계를 위해 배달 일을 하고 있었죠. 며느리는 반찬 가게를 하며 아이 둘을 돌보느라 늘 바빴고 손자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학원비, 교통비, 교복비 하나같이 쉬운 게 없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또 하겠다고. 입에서 새어나온 혼잣말은 마치 자신에게 하는 질책처럼 들렸어요. 30년 전 그는 이 공단의 설비를 직접 조립했던 엔지니어였고 수많은 도면을 펼쳐가며 후배 기술자들을 지도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깃발을 들고 하루를 정리하는 노인이었습니다. 회장의 제안은 분명 고마운 일이었고 동시에 부담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자문이 아니었어요. 후배 기술자들을 가르치고 기술 방향성을 잡는 책임이 따르는 자리였으니까요.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머리는 따라갈 수 있을까? 정인호는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던 그날이 눈앞에 다시 떠올랐고 그 미소가 괜히 지금 마음을 더 흔드는 것 같았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 안에서 묵혀뒀던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고 거기엔 과거 공단에서 썼던 설비 매뉴얼과 도면 일부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종이를 넘기던 순간 정인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죠. 이런 것도 아직 기억나긴 하네.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온 말이었어요. 도면 위 숫자 하나, 라인 이름 하나하나가 어렴풋이 머릿속에 되살아나고 있었죠. 그는 문득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퇴근하고 들렀을 때 아들이 말없이 커피 한 캔을 건넸죠.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 좀 도와드려야 하는데. 참 마음처럼 쉽지 않네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기보다 스스로 더는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인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회장의 제안을 다시 떠올렸죠. 할 수 있을까 내가. 혼잣말은 작았지만 그 속엔 고민이 깊게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인호는 여느 때처럼 공단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따뜻해진 봄바람이 작업복을 간지렸고 차량들과 사람들의 흐름은 익숙한 리듬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회장의 제안은 여운처럼 남아 있었고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생각이 깊어졌죠. 그날 오후 관리자가 무전으로 연락해 왔습니다. 정문 반장님, 기술교육동 쪽에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장비 반입 경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정인호는 짧게 대답하고 깃발을 접어들었습니다. 기술교육동. 그는 그곳의 구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 건물이 처음 세워질 때 도면을 그렸던 사람이 바로 그 자신이었으니까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그는 낡은 교육동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벽면엔 시간이 흐른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했고 기계음과 작업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입구 근처에서 작업자 하나가 깍듯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반장님, 이쪽입니다. 내일 반입될 설비 크기 때문에 동선 확인 중인데 경력 많으신 분 의견 좀 여쭤보려고요. 정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벽면 도면을 살펴봤습니다. 눈길은 빠르게 움직였고 동선과 구조를 한눈에 파악했죠. 이 라인은 너무 좁습니다. 저쪽 쪽문을 활용하면 기계 회전 반경이 줄어들 거예요. 지게차도 그쪽으로 돌리는 게 낫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옆에 있던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혹시 정인호 기술 반장님이셨던 분 맞습니까? 정인호는 의아한 듯 고개를 돌렸고 그 젊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죠. 저 실습 나올 때 어르신 말씀 책자에서 봤습니다. 옛날 설비 초기화 문서에 정인호 엔지니어 이름이 써 있던데 설마 그분이세요?
정인호는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 문서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예, 설비 기술 매뉴얼 초판 맨 앞장에요. 저희들끼린 전설처럼 돌려보던데 그분이 여기 계실 줄은 몰랐네요. 그 말에 주변 작업자 몇 명도 놀란 눈으로 고개를 돌렸고 어느새 그를 둘러싼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라인 설계하신 분이 바로 맞아요. 공단 초창기 설비 공정 도면 직접 그리신 분이라던데요. 정인호는 어깨를 조금 움츠렸습니다. 과거에 대해 드러내고 싶진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앞에서 후배들이 눈을 반짝이며 자신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어딘가 낯설고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교육동 옆 계단에 잠시 앉아 땀을 식히던 정인호는 마침 옆자리에 앉은 한 젊은 엔지니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은 기계 작동도 전부 자동이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설비 원리는 똑같아요. 가끔은 옛날 도면 참고해야 할 때도 많고요. 정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계는 진화해도 흐름은 그대로니까요. 그 말에 젊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업자들이 다시 흩어진 뒤 정인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따뜻했고 교육동 벽면은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였습니다. 아직 나한테 남은 게 있긴 하구먼. 그 말엔 후회도 자랑도 없었고 그저 조용한 자각과 아주 미세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인호는 주말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공단으로 향했습니다. 정문 대신 본사 사무동으로. 늘 들르던 신호기 창고가 아니라 오랜만에 바지 주머니를 곧게 펴고 셔츠에 단정한 재킷까지 걸쳤죠. 사무실 앞에 도착하니 비서가 밝게 인사하며 그를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제부터 몇 번이나 확인하셨어요. 정인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엔 회장과 기술 담당 임원이 함께 있었고 그는 반가운 얼굴로 일어나 정인호를 맞이했죠. 오셨군요, 선생님. 정인호는 회장 앞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생각해 봤습니다. 내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괜히 민폐가 될까 고민도 했죠. 회장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고 정인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억은 남아있고 이 손에 남은 감각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더군요. 무엇보다도 날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 나이에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에 회장은 얼굴을 환하게 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예전엔 몰랐습니다. 회의실 안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복잡한 설명도 의무적인 서류도 없었어요. 그 자리는 단지 마음을 주고받는 자리였고 한 사람의 복귀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죠. 며칠 후 정인호는 기술교육실 첫 강의에 섰습니다. 처음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도면을 손에 쥐고 설명을 시작하는 순간 그의 눈빛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설비 도면을 이해하려면 이건 손보다 눈보다 먼저 머리보다 흐름을 느껴야 합니다. 기계는 말이 없지만 작업자의 실수는 조용히 드러납니다. 강의실 안의 후배들은 그의 말 하나하나에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손가락으로 따랐으며 몰입했어요. 30년 전 그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의 기억 속에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남아가고 있었죠. 강의를 마친 정인호는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교육동 너머 공단 정문이 작게 보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다른 신호수가 깃발을 흔들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 자리, 내 손, 내 시간. 이렇게 또 이어지는구나. 그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교육동 복도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복도 창문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그 빛이 어깨에 닿을 때 정인호는 문득 마음속으로 중얼였죠. 이제야 진짜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구먼. 그 말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삶 전체를 안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깃발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 단단하게, 더 조용하게, 그리고 더 멀리 내다보는 눈으로.